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창완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엄청난 사태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미국 증시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나스닥, S&P 500 모두 몇 년 만에 엄청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간밤 뉴욕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네. 어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디어에서 얘기를 했죠. 일단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전후로 해서 네. 일단 트윗을 했습니다. 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죠. 지금 사야 될 때다. 그렇게 놓고 골프 치러 갔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로도 또 문제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적절한 발언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유독 그 힌트를 많이 주긴 했습니다. 좀 버텨야 된다, 거의 다 끝이 왔다. 자꾸 마사지를 좀 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토닥토닥하고 얼마 안 남아서 좀만 힘내.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고 원래 이제 월요일에도 한번 오늘처럼 급등을 하다가 이제 가짜 뉴스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사실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계속 올렸었어요. 버텨라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백악관에선 분명히 유예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번복한 상황인데. 사실 번복했다라기보다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고요. 그들끼리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됐을 텐데 이거를 사실 선택사항이잖아요. 발표는 월요일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목요일에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목요일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 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10년물 국채랑 30년물 국채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 아마 좀 채권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 10년물과 30년물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입찰률을 봐야 되고 입찰률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라고 또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채권 자체가 흔들리면 미국은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히 소프트 데이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드 데이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6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찰 금액, 그러니까 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배, 2.6배 정도 더 높은 금액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찰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튼튼하다라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0년물도 나쁘지 않을 거고 보통 장기채가 이 정도로 쏠릴 때 2만 넘어도 엄청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들어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나 시그널들이 예상될 때 혹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나 잠깐 멈춤이 나올 때 이런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유예 플러스 알파로 이런 그 국채에 대한 리스크 해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지수가 12%라는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아직 떨어진 거에 비하면 사실 좀 갈 길이 멀기는 하죠. 그래도 일단 이벤트 자체가 조금 뒤로 밀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체가 중국을 확실히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러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최근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아시아 지역만 제재를 해도 중국은 버티기가 어려워.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내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체적으로 부양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서서히 말라가면서 쓰러질 대상에게 미국이 굳이 창칼 들고 자기 몸에 다 피나면서 그렇게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최근에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하드 데이터가 어쨌든 견고한 상황이고 사실상 압박만 이 정도로 해놔도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좀 어제 걱정됐던 거는 유럽이 또 관세에 대해서 약간 언급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이 같이 연합을 해서 미국을 좀 압박하는 구도로 되면 좀 되게 피곤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보복 안 하면은 이제 관세 유예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에서 좀 철회가 될 확률이 높고 확실히 미국은 중국이라는 타깃을 명확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좀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할 확률이 높고 그러한 상황만 되더라도 미국은 자기네들이 얻으려고 하는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눈치 싸움이 지난 며칠 동안 이어졌었는데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상호관세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뉴욕 증시가 간밤 크게 화답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또 중국 증시 개장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또 시진핑 주석이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보여줬던 기조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먼저 약간 손을 좀 내미는 듯한 그런 코멘트도 나오긴 했거든요. 오늘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까요?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 올려도. 지금 이미 120%대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거는 어차피 진행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로 보복을 한들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그 각계전투 월요일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졌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꾸 관세를 하다가 이제 일본이 사실 먼저 니케이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죠. 왜냐하면 통화를 했고 어느 정도 협상 라인으로 가는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각국과는 각계전투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협의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 좀 순환하면서 국가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기 굉장히 좀 바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다수를 그냥 소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복만 안 하면은 관세를 유예를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 타깃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좁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만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 이전처럼 이 폭등하는 그 라인들을 과연 단기간으로는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뭐 연달아 오늘 내일까지도 막 올라가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물량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응이 있을 거였으면은 사실 전일 엄청 크게 반응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개장 직전에 개장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중국이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상무부에서 계속 끝까지 싸울 거다라는 내용과 그럼 우리도 추가적으로 관세할게요.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데이터 수치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에서 200% 올라간들 어차피 수입 안 할 건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만약에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발생이 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글을 올려줄 거잖아요. 그런 스탠스 자체가 바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아까 이제 뭐 협상을 약간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너 이제 슬슬 나와야 될 걸 저는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좀 더 압박하는. 너 이제 안 나올 수 없을 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트럼프의 의도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미국은 좀 사실 우리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위대해졌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그런 압박 자체, 뭐 약간 과거에는 경찰 느낌이라고 좀 보였지만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깡패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국이 얻을 수 있는 거 막 다 얻어내고 그런 거에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정도로 해서 중국만 잘 압박이 되는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또 좋아지고 또 기대감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한들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는 관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영향은 그 직전보다는 더 미미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세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짐과 함께 증시의 급등락이 엄청나잖아요. 어떤 대응들이 지금은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드를 하시는 게 좋죠. 뭐 그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분할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하락이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고 요번에 또 갑자기 이슈가 확 바뀌다 보니까 사실 오늘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예상을 했겠지 오늘 이렇게 해서 딱 바뀔 거야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마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이게 계속적인 증시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압박을 받는 현 상황에서 유럽이 과연 이제 중국과 연합을 명확하게 해서 그 미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스탠스 자체를 완벽하게 바꿀 것인가,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고점 대비했을 때 진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금 소수의 그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서 지수 자체가 엄청 흔들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먼저 찾아보자 말씀을 주셨고, 관세 외에 또 우리가 굉장히 같이 가져가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잖아요. 간밤 이 닐 카시카리 총재 발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연준이 그를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은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려면은 하드 데이터가 무너져야 돼요. 하드 데이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무너진 거는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뭐 조사하거나 그런 데이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안 무너지면은 사실상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죠.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안 좋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하드 데이터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거고, 네. 그건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지수가 얼마나 많이 빠졌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출혈을 감당을 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드 데이터로만 보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는 사실상 좀 너무 과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는 소프트 데이터도 아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2달 동안 나왔었던 대부분의 지표들을 다 보시면 다 관세 때문에 물가에 대한 인상이 나온다. 뭐 원자재에 대한 가격 인상이 나온다. 또 특히나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대놓고 단어 자체도 나왔어요.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도 좋아질 확률이 높고, 그럼 하드 데이터가 무너질 요인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가려면 결국엔 GDP가 박살이 나야 되고요. 물론 애틀랜타 GDP, 그 애틀랜타 연은의 이제 GDP 나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라는 무역 수지를 첨가를 했을 때 데이터가 많이 꺾이는 거지, 금을 빼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침체로 갈 정도는 아니에요. 플러스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카시카리의 발언은 이거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관세를 통해서 발생하는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할 때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아하겠지만 횟수가 많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효과가 미비하면서 더 공포로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게 과연 연준의 파월 풋이 네. 어느 정도로 먹힐까. 그러니까 파월 풋이 나오려면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연 3회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는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최소 2번, 3번 정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데 파월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스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파월 풋, 그 이제 트럼프 풋에 대한 네. 명확한 좀 그래도 해결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매크로 시장, 과연 국내 증시는 그렇다면 어떤 대응과 전략이 필요할지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급 주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만 현선물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간밤 이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코리아 ETF를 놓고 봤을 때는 나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와줄 수 있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의 수급 현황은 어떻게 볼까요? 뭐 미국 지수가 11%가 네. 올랐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오르겠죠. 왜냐하면 야간 선물 자체가 이미 5%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5% 이상 올라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이 옵션 만기거든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포지션 청산이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네.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미니 지수 떨어지는 구조였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까지 풋 베팅을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급등 출발하면 네.
그 풋은 녹아내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스탠스가 바뀌고 최근에 파생의 움직임을 보시면 콜옵션에 대한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풋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선물 매도에다가 이제 뭐 선물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파생 수급을 만들어내는 주체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현물이 뭐 거의 10조 이상 나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조금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연기금의 수급을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올라갈 때 좀 과격하게 잘 사주는지 네. 사실 2,300대, 400대에서는 많이 사주다가 2,200대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쪼그라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스가 바뀌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겁니다.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셀 거고 왜냐면 오늘 분명 그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 200을 살지 코스닥 150을 살지 그 고민하실 텐데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피 200이 더 셀 거고요. 수급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닥 150이 더 셀 거기 때문에 뭐 그 의사결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 정말 못 고르겠다. 네. 그러면은 반반 치킨 하시면 됩니다. 네, 5대5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조금 업종으로 넘어가서 오늘 반도체 쪽만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반도체 관련된 관세 내용 발표는 안 됐는데 또 네. 간밤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H20 수출 통제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아직 뭐 엔비디아 회사 측에서 나온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까지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지수에 잘 반영될 수 있을까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미 그 지나간 이슈는 사실 잘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물론 전 좋게 보고 지금 당연히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패시브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좋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너무 좋은데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1분기는 이제 약간 선제적인 물량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결국엔 2분기 이후에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예상치를 지금 관세라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좀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스탠스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가의 스탠스가 바뀌어주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관세 요인이 있더라도 이미 마이크론이 가격 정가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TSMC한테도 100%를 매기겠다고 하는 네. 사람이에요. TSMC에서 공장 가동 멈추면 반도체 멈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자유로울까 싶긴 한데 저는 그 장기적으로 못 끌고 간다고 봅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있고 뭐 아무리 레거시 재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만약 관세 때문에 생산을 안 하거나 네. 뭐 그런 쪽에서 좀 스탠스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 매우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겁이나 이런 거 주겠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 가격이라면 네, 저는 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약간 변수가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하이닉스도 지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서 뭐 반도체 투톱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쏙3이 50% 넘게 올라서 네. 소부장들이 굉장히 날뛰긴 할 텐데 결국의 핵심은 대형주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가 되고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